네, 안녕하세요. CNA 논술 6월 초등 프로그램 안내를 맡은 강사 이지숙입니다. 지금부터 6월 초등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8학년도 수능 개편과 교육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공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IB 교육과 이를 적용시킨 CNA 수업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 학년별 독서 전략에 맞게 구성한 CNA 프로그램과 6월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제도가 변화한다는 것은 이에 발맞춰 교육과정도 전반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초등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지식 중심이었다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주어진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2028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은 통합형 수능입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역에서 선택 과목을 폐지해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과목을 응시하게 됩니다. 이는 수능의 부담을 줄이되 공통 과목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내신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해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2031년 대입 수능부터 논서술형 문항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존의 객관식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행 오지선다형 수능은 암기 위주의 학습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문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9년 이후 수능 개편 방안으로 수능에 그 논서술형 문항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평가 체계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2032학년도 수능부터 논서술형 평가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을 제안하였는데요. 이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계획에 따르면 2031년 또는 203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2031학년도 수능은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논서술형 문항의 공정한 채점을 위해서 AI 기반 채점 시스템 도입과 또 수능 전문 평가단 운영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 내신에서도 논술형, 서술형 평가를 확대해서 수능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고자 준비 기간을 거쳐 2026학년도 중학교 1학년 입학생부터 서술 논술형 평가를 시작하고 2031학년도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대까지 적용을 모두 끝낸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은 향후 국교위와 교육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중학교의 자유학기와 진로 연계학기, 또 고등학교의 그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이 주요 변화입니다. 학생의 그 과목 선택권과 학생 주도형 수업 강화, 또 학생 주도형 진로 설계 등의 학생의 자기주도 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이 IB, 즉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뒤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IBO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토론, 참여,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IB 교육은 일방향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탐구와 표현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과정입니다. 학생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개념 중심의 탐구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가할 때 단답식 지필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고 서술형, 농술형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그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정답을 외우는 그런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이런 과정에서 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게 되고 또 문제 해결 능력, 또 의사소통 능력, 그 팀원들과의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됩니다. 스스로 학습 전략을 세워서 실천하고 이후에 피드백까지 완료하는 그런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초등학교 때부터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메타인지인데요. 메타인지는 자신이 아는 것과 또 자신이 모르는 것을 객관적으로 자각하고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삶의 수준, 정확도, 특성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그 이해를 기반으로 제한된 시간에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등을 자신의 인지 과정 및 학습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인지 능력은 독서, 토론, 글쓰기를 통해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읽기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자어가 많고 또 긴 문장이 대다수인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토론 과정을 통해서 질문을 주고받으며 자기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그것을 글로 쓰다 보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더 확실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즉,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질문하고 글로 쓰다 보니까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질문하고 쓰는 과정을 거쳐야 메타인지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IB 교육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능의 대안으로 대한민국 그 미래형 공교육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스위스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 그 IBO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국제 공인평가고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논술이랑 토론을 전대평가로 시행하는 교육 시스템인데요. 이로 이제 구술 시험이랑 장기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또 논서술형 시험으로 학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B 도입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면 지금 현재 세계 159개국 5,600여 개의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2019년 대구와 제주에서 처음으로 공교육에 도입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경기, 서울, 부산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IB 관심학교 지정을 하고 후보학교를 거쳐서 인증학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표선 고등학교가 IB 인증학교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매년 아이비 그 관심학교랑 후보를 명단을 이렇게 이제 공개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79개교 정도였는데 현재 2025년 보시면 91개 학교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차 이렇게 IB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네, IB를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예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네, IB 외부 평가로 국어 과목 문제 예시입니다. MBC에서 교실 이데아라는 그 다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IB 교육이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그 방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공부했던 작품에서 어떤 이유로 문학 작품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시오. 단순한 암기로는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 모든 문학 작품은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가르친다. 공부한 작품 중 적어도 두 작품을 참조하여 이것의 타당성에 대해 논하시오. 또 권위에 대한 저항은 다양한 형태를 띈다. 공부한 작품 중 적어도 두 작품을 참조하여 권위에 어떻게 대항하는지 논하시오. 네, 이런 식으로 네, 평가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네,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화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 이상의 전쟁 사례를 들어 이에 대한 의견을 쓰시오.
또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정책들은 부의 분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명제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역사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본인의 생각을 논해보시오. 또 20세기 후반에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 하나를 들고 그 이유를 분석하시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분석하고 탐구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 IB와 논술형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뻔하지만 결국 독서가 답입니다. 내신 5등급제로 바뀌면 대학들은 상위권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까요? 결국에는 대학별 면접이 강화가 될 텐데요. 그래서 구술 면접과 논술형 수능에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운 공부가 아닌 진짜 공부가 필요한데요. 네, 초등 과정부터 폭넓은 독서를 통해 배경 지식을 키워야 합니다. 또 독해력과 언어 이해력 모두 사전 지식 또는 배경 지식에 의존하게 됩니다. 배경 지식을 쌓는 데에는 독서가 가장 좋지만 또 독서는 공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독서 자체의 의미를 두어야 즐겁게 읽는 그런 독서 습관이 잡히게 됩니다. 이제 공부와 집중력, 사고력은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 습관을 잡아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바로 초등 시기입니다. 마치 성장판이 닫히면 더 이상 이제 키가 자라지 않는 것처럼 습관 잡기에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독서 습관을 잡아놔야 책 읽는 중학생, 고등학생, 또 책 읽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책과 친해지는 독서 습관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서 수준은 사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준에 맞는 책을 다독할 기회만 준다면 금방 차고 올라갈 수 있는데요. 본인의 독서 수준보다 너무 높은 책은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책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공부 같다고 느끼면 절대 안 됩니다. 학년 정서에 맞는 책을 재미있게 읽어야 자발적인 독서 습관이 잡히게 됩니다. 학생 적기에 읽혀야 할 책, 또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깊이 있는 독후 활동이 가능한 책을 저희 CNA에서 다 이제 선정해서 학년별 독서로 그 로드맵을 짜놓았습니다. 강사들이 매주 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좀 살피고 피드백 회의를 통해서 학생 적기에 맞는 그 흥미 있는 양서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이의 독서 머리를 만들기 위한 그 학년별 독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평생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초등 1, 2학년 시기의 공부는 사실 독서가 전부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이 시기에 읽기 독립이 향후 공부 습관을 좌우합니다.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휘량이 좀 풍부하고 좋은 어휘를 사용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독서가 결정적입니다. 또 정독을 위해 소리내어 읽는 게 좀 좋은데요. 소리내어 읽기는 눈으로 읽을 때보다 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즐겁게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또 3, 4학년 시기에 유독 독서 편식이 심해지는 것은 요구하는 독서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났다면 이와 관련해서 좀 더 폭넓은 지식이 담긴 수준 높은 책을 권해주도록 하고 즐겨 읽지 않는 분야는 연령이나 학년 수준에 상관없이 이해하기 쉬운 책을 권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그 도서의 재미를 알게 해주어야 편향된 독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CNA에서는 이 시기에 오감을 자극해 창의력과 사고력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디세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이는 4학년 5월, 6월에 진행되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진의 오디세이 프로그램에 기초해서 다양한 사고력 훈련 문제를 글쓰기 활동과 접목시킨 단계별 사고력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네, 또 초등 5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 기술과 관련된 읽기가 시작됩니다. 점점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고 깊이가 깊어져서 그것을 정돈할 수 있는 지각이 발달합니다. 추론 능력과 분석 능력이 향상이 되고
삶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지는 초등 고학년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평생 독서 습관이 좌우됩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이의 상황에 맞는 책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5학년 2학기부터 6학년 1학기까지 1년 동안 사회교과에서 한국사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합니다.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역사, 지리, 국제관계 등으로 그 내용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관련 도서들을 충분히 읽고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또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고전 작품 읽기를 이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문학과 비문학의 비율은 40대 60 정도가 적절하고요. 비문학 영역에서도 경제, 정치, 시사, 역사, 인권, 철학, 환경, 과학,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읽어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6학년 학생들은 논어를 읽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 지식을 좀 넓혀 나가고 이래야 중등 교과 과정도 대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독서 전략을 바탕으로 설계한 CNA 프로그램은 그 IB를 반영해서 논서술형 문제와 수행평가를 평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년별, 과목별 그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연계 도서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매월 새로운 도서를 선정하고 강사진이 직접 워크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논서수령 수능과 그 수행평가가 지금까지 계속 논의는 되었지만 도입이 되지 않은 이유가 공정한 채점이 의문이 들어서였는데요. 이러한 공정한 채점을 위해서는 정확한 채점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를 루브릭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글쓰기, 발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토론 등의 정답이 명확하지 않은 수행평가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이 됩니다. 교육청 교육자료에 나온 글쓰기 활동을 위한 학생용 루브릭인데요. 평가 영역은 크게 내용 생성, 그다음에 내용 조직, 표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그런 평가 기준에 따라서 자랑, 보통, 노력 요함, 네, 네, 노력 요함 등의 그런 세부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뭐 내용 조직 같은 경우에도 문단의 구성이 서론, 본론, 결론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그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또 글이 논점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또 내적인 모순이 없이 일관되게 내용을 전개하는지, 또 중심 문장을 위한 뒷받침 문장이 다양하고 적절했는지, 또 맞춤법 띄어쓰기, 뭐 표현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세부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CNA 워크북에서 조건형 서술형 문항과 토의 활동, 또 토론과 논술에 대해서 어떻게 루브릭 평가표가 반영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6월 저희 워크북에서 가져온 루브릭 평가표가 제시된 서술형 문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초등학교 3학년, 네, 3학년 워크북에서 자, 그 시를 읽고 네, 서술형 문항을 푸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치과에서라는 그런 시를 읽고 여기서 할머니가 1에서 3년에서 느낀 감정은 무엇일지 조건에 맞게 적어보세요 해서 이렇게 조건이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으로 써야 되고요. 네, 이렇게 이다라고 끝나게 완전한 문장으로 썼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느낀 감정은 무엇무엇이다. 왜냐하면 무엇무엇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 형식을 갖춰 썼는지 조건이 있고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5로 50자 내외로 쓰라고 이렇게 3학년부터 서술형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평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자 조건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해서 논리성과 타당성이 충분하고 또 완전한 문장으로 구성하고 네, 띄어쓰기나 맞춤법 이런 어법 오류가 3개 이하이고 분량까지 적절하게
있으면 학생은 A를 받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제를 해왔을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안을 보시고 A, B, C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좀 이런 문항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A에 가까운 이런 답안을 써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4학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시문에 제시가 되어 있고 완전한 문장으로 쓰고 자, 밑줄 친 문장이 어울리지 않는 이유를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춰 100자 이내로 썼는지 확인해서 ABC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5학년 6월 1주차 워크북에 있는 루브릭 평가인데요. 네, 아시아 지역이 쌀이 주식인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적어봅시다. 그래서 조건 첫 번째는 밀과 쌀이 자라는 기후 특징을 써서 이유를 서술할 것, 또 밀, 벼, 온도, 비, 계절풍 등의 단어를 모두 활용해서 서술할 것.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될 핵심 내용에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제시해서 그 키워드가 다 들어갔는지 그 서술형 문항을 연습하게 됩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120자 내외로 작성하면 네, 평가를 받게 되고 여기에는 지금 6학년 3주차 몽실 언니라는 선정도서의 네, 서술형 평가입니다. 그래서 네, 밑줄 친 이런 그 내용을 몽실은 인민군 청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제시문을 읽고 인민군 청년이 밑줄 친 부분으로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태극기, 인민국기라는 단어를 모두 포함해서 인민군 청년이 한 행동의 의도를 서술할 것. 그래서 이제 6학년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게끔 자, 내용의 타당성, 그다음에 표현, 맞춤법 이런 식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서술했는지 스스로 ABC로 평가하게끔 성취 기준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단어를 모두 포함했는지 또 인민군 청년이 하는 행동의 의도를 서술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연습하게 됩니다. 서술형 문항은 네. 네. 그리고 토론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어떻게 루브릭으로 평가를 하는지 보시면 이제 5학년 토론 제시문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요즘 AI 이런 저작권 문제를 가지고 네, 양쪽 입장이 이렇게 제시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생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와서 여기 보시면 이제 토론 준비표를 집에서 준비를 해옵니다. 그래서 토론 준비표를 가지고 이제 쟁점별로 네, 중심 근거를 네, 써온 다음에 이거를 이제 토론 일지는 학원에 와서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서 일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일지를 작성하면서 토론을 하는 내용을 보고 이제 토론 평가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론, 교차조사, 반박, 최종 변론, 그리고 팀워크, 태도까지 효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대응을 했는지, 중심 근거가 쟁점에 알맞은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뭐 말하는 속도라든지 목소리 크기, 발언 시간, 이런 명확하게 답변을 했는지, 분석은 잘 했는지,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논술 글쓰기도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그 평가를 스스로 해볼 수가 있는데요. 논제를 잘 이해했는지, 내용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형식에 맞게 잘 썼는지 이러한 이제 평가표를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자신이 글을 쓸 때 어떤 부분에 이제 중점을 맞춰서 써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지를 평소에 내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CNA의 수업 방식과 학년별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NA의 수업은 기본 틀이 예습 독서를 하고, 네,
수업 중에 이제 토론을 하고 논술, 그리고 대면 첨삭으로 이어지는 사위일체식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매주 한 권씩 주차별 선정 도서를 미리 읽고 워크북을 예습해 와서 토론하고 글쓰고 담임 선생님께 1대1 대면 첨삭까지 모두 받아야 수업이 끝납니다. 다양한 글쓰기와 1대1 대면 첨삭으로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교과과정 전체에 걸쳐서 논서술형 문제와 수행평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평소에 글을 반복적으로 써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자신이 쓴 글을 발표하는 연습을 반복을 해주어야 합니다. CNA의 그 워크북 구성은 학년별로 난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합니다. 먼저 책을 읽고 스스로 이제 독서 노트를 작성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워야 할 핵심 주제와 관련한 비문학, 독해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해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독해력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책에서 나온 꼭 학습해야 할 어휘. 그래서 이 어휘에는 이제 한자 성어라든지 띄어쓰기, 맞춤법, 매어법까지도 연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정독이 됐는지 확인하는 독서 퀴즈 형태의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다음에 토의나 토론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글을 쓰고 1대1로 대면 첨삭을 받는 그런 기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토론 프로그램인데요. 저학년과 고학년의 토론 방식에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저학년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다른 친구의 생각을 들어보며 반박까지 해보는 그런 형태의 다양한 좀 토론을 진행을 하고, 고학년은 세다 토론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세다 토론은 미국의 대학 간 토론 대회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인데요. 입장이나 시각의 차이를 갖는 논제를 하나 정하고 이에 대한 팀별 대립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팀 구성원끼리 입론, 교차조사, 반박, 최종 변론으로 역할을 나누고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 팀의 주장을 요약한 입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입론서에는 3, 4개 정도의 그 쟁점별 논거가 함께 정리되어 있고 예상되는 반론 및 대책, 또 상대방의 논점과 논거 및 그에 대한 반론거리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실 안 학생이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설득하는 말하기를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논술과 첨삭인데요. 네, 논술은 그때그때 그 책의 주제에 따라서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뒷이야기, 상상하기라든지 편지 쓰기, 독서 감상문 쓰기, 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고요. 논리적인 글쓰기는 이제 토론한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그 주장을 하는 그런 그 주장 글쓰기, 네, 논술 글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짜고 글을 쓴 다음에 스스로 이제 선생님께 검사를 받기 전에 퇴고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차례가 되면 1대1 대면 첨삭을 하게 되는데 형식적인 부분 또 내용적인 부분에서 네, 선생님께 첨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러한 바탕으로 초등부의 연간 프로그램이 매년 전체 프로그램을 정해서 네,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네, 연간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네, 다양한 독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네, 그 책과 친해지는 것부터 해서 6학년 정도에는 이제 중학교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교과별로 네, 연계된 도서들로 네,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은 우리 문화를 배우는 거, 초등학교 2학년에서는 네,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문학 수업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3학년은 고전 문학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에는 네, CNA 오디세이 사고력 프로그램을 5월과 6월에 걸쳐서 네, 그 오디세이 사고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학년은 자, 그 3월과 4월에 토론 강화 수업을 2달간 했다면 이제 5월과 6월에는 논술 강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갈래의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인문과 철학과 관련된 주제로 읽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네, 논어를 읽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6월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은 오감으로 표현하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창의력이 자라는 예술 수업,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은 지난달에 이어서 현대문학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은 네, CNA 오디세이 프로그램을 2번째 네, 진행하고요. 자, 5학년 같은 경우에도 논술 강화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독서를 읽으면서 다양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6월 달에 이제 고전과 명작 문학을 읽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6월에 초등 선정도서 목록을 보시면 네, 1학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감으로 표현하는 이런 그 책을 읽는데요. 다양한 오감을 표현할 수 있는 계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청소기, 네, 주문 케이크, 미술관 이런 식의 네, 다양한 도서를 선정해 놓았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창의력이 적는 예술과 관련된 수업을 해서 음악회라든지 그다음에 건축, 가우디의 건축이라든지 명화로 만나는 사계절 그리고 네, 매주 선생님을 연극에 초대합니다. 이번에 학생들과 함께 친구들과 같이 연극을 시연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책 읽는 즐거움, 그래서 상상력이 자라는 시간으로 내가 왔다는 이제 동시집이고요. 책을 살리고 싶은 소녀, 기적의 분실함, 그다음에 알록달록 목소리 연구소, 글 양말이 사라졌어 이런 식의 다양한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서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도서를 마련했습니다. 네, 4학년 오디세이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5학년 논술 강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5학년은 이제 3프로 수업은 네, 같은 주제에 좀 더 난도 높은 네, 독서 레벨이 높은 도서를 가지고 네,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6학년 같은 경우는 명작으로 통하다. 그다음에 6학년 3프로 같은 경우에는 네, 고전과 통하다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월에 학습 계획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1학년은 오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각 자극이 우리 둘러싼 세상을 좀 입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정 표현, 정서적 안정,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다양한 오감을 이제 수업을 자극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감각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창의력이 자라는 예술 수업, 2학년 수업은 역시나 그런 예술은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술이 왜 필요한지 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네, 구성을 했습니다. 네, 3학년 같은 경우는 책을 읽는 즐거움을 네,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상력을 키우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자기만의 생각 그리고 등장인물에 공감해보고 또 상상을 통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같은 경우는 오디세이 프로그램인데요. 오디세이2가 좀 관찰력, 또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그 한 프로그램이 5월이었고요. 이제 6월은 조금 더 심화해서 언어 표현력, 또 정보 해석력, 의사 결정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CNA 수업에 굉장히 좀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선정 도서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선정 도서는 다양한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미리
그 줌 특강 동영상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특강을 같이 듣고 그리고 와서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또 다양한 그런 하브루타 활동, 협업 활동을 해보면서 이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네, 2달 동안 사고력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6월 마지막 주에는 오디세이 사고력 테스트가 네,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5학년은 논술 강화 프로그램으로 네, 문화와 예술의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그 예술적인 감각을 키우고 배경 지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5학년 3프로도 역시 다양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학년 같은 경우는 명작 읽기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는 명작을 읽는 것은 학생들의 사고력뿐만 아니라 정서 함양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명작 읽기를 통해서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익히고 작품에 담긴 그런 삶의 지혜와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스스로 학습하고 또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이런 것들을 그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주차는 창가의 토토, 그다음에 2주차는 네, 뉴베리상 수상작이죠. 손도끼 읽으면서 이 홀로 이제 그 불시착한 그 주인공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 손도끼 하나로 인간이 살아남는데 필요한 조건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지에 함께 공감해보고, 네, 해결력을 찾는 수업을 합니다. 3주차는 몽실 언니고요. 한국전쟁 그 전후 시대를 배경으로 한 몽실 언니로, 그 전쟁의 비극,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4주차에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습니다. 그래서 5살 꼬마 제제가 성장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찍 철이 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 또 제재가 주변 인물들과 많은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아동 학대를 이제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5주차에는 어린 왕자인데요. 네, 이런 순수한 영혼을 지닌 어린 왕자가 네, 들려주는 그 인간과 삶에 대한 그 사랑과 진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책을 읽습니다. 네, 6학년 3프로 같은 경우에는 고전과 통하다인데요. 그래서 서양 고전 읽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에도 역시 항상 문제랑 갈등이 있고 이 등장인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하나의 이야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지, 또 결말은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또 자기의 의견을 완성된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네, 희곡 읽기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희곡은 전문의 워크북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소설로 읽을 때랑 희곡으로 읽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읽으면서 학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주차는 어린 왕자입니다. 3주차는 동일하게 그 일반반과 동일하게 손도끼 읽고요. 그다음에 4주차는 별을 헤아리며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가 네, 유대인을 네, 추방하고 학살하는 그 과정을 그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어서 이 유대인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주인공의 이런 모습으로 역사 속의 사건이 작품 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 5주차는 모모라는 책을 읽고 수업을 하는데요. 네, 모모는 이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미아일랜드의 대표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동화인데요. 그 등장인물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또 시간이 지닌 비밀, 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시간, 그리고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시간에 쫓기는지 네,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6월 워크북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네,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워크북은 6학년 6월 4주차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으면 학생들은 네, 여기 교과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는데요. 네, 6학년 1학기 네, 국어 과목에서 네, 다양한 이런 학습을 하게 되는데 2학기 국어에서 작품 속 인물과 나, 그다음에 6학년 2학기 작품으로 경험하기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에도 관련이 있고요. 인권 존중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도덕과 관련된 네, 연계 지문이기도 합니다. 네, 처음으로 배경을 학습합니다. 이 배경은 이 책에 읽으면서 꼭 다뤄야 할 그런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이라임 오렌지 나무가 어떤 소설인지 네, 어, 제시되어 있는 소개문을 읽고서는 네, 학생들이 이걸 읽으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의 밑줄을 긋고 이번에는 어떤 걸로 학습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독해 지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비문학의 지문으로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이제 문제아로 낙인 찍히는 이런 모습에서 이런 낙인 효과나 그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직접 학생들이 제시문을 읽고 네, 제시문을 이제 빈칸에 알맞은 말 찾아 넣기, 그다음에 속담 골라보기, 그다음에 낙인 효과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기 이런 비문학 네, 독해를 연습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어휘인데요. 네, 어휘에서는 이 책에 나오는 어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어려운 단어들, 한자로 구성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어지만 꼭 필요한 어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윤허, 조숙, 강독, 대부, 응접실, 동요하다. 이런 식의 단어를 뜻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문 안에 이 낱말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빈칸에 채워볼 수 있도록 해서 어휘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맞춤법 틀린 거 찾는 문제,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그래서 자주 틀리는 띄어쓰기 어법을 익힐 수 있게끔 매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정도서 속에서 꼭 이렇게 다뤄야 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관련된 네, 한자 성어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제시되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뜻을 직접 국어사전으로 찾아오고 네,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 성어를 찾는 연습을 합니다. 문맥에 맞는 한자 성어를 찾아야 하고요. 그 한자 성어를 활용해서 다른 어떤 그 한자 성어들도 문장 안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네, 문장 안에 넣어보는 학습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틀리는 필수 어법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매자락, 소매자락 어떤 게 맞는지 네, 사이시옷 넣는 그런 어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잘하다, 잘하다 띄어쓰는 거, 혼동이 자주 되는 그런 것도 학습을 합니다. 네, 독서는 인물, 사건,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독을 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서술형을 문항도 학습을 하게 되고, 네, 핵심어가 주어진다든지, 그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 네, 이런 것들을 과제로 다 풀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 풀어오고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조건에 맞게 서술했는지 네, 루브릭 문제를 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IB로 만나는 토론이라고 해서 IB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네, 토론과 논술 수업인데요. 네, 여기서는 5살 제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성장의 의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책 속 지문을 네, 뽑아서 이걸 분석해서 읽고 네, 추론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사실적인 독해를 하는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생각을 적는 추론하는 문제들로
평소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찍 철이 든다는 게 진정한 성장인지, 그리고 나에게 성장에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성장에 방해가 된 것은 무엇인지, 이거는 정답이 없고 학생들이 직접 사고해서 풀어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발표하면서 평소 발표력, 그다음에 표현력을 기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라임 오렌지 나무가 시리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친구들은 또 그 뒤에 후속작들도 읽을 수 있도록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토론 주제가 바로 제재가 굉장히 가족들로부터 그 체벌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런 가족들의 체벌과 정서적인 학대로 어린 제재가 마음의 상처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가 잇따르고 그래서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법안이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자녀 체벌 금지법이 실제로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지 토론해보는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모두 분석하고 읽고 그다음에 도움이 되는 학습 자료는 QR코드로 제시를 해서 이 부분을 학생들이 코드를 찍어서 도움이 되는 학습 자료도 찾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문을 분석해서 양쪽 입장을 모두 분석할 수 있도록 그 찬성과 반대의 제시문을 모두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녀 체벌 금지법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왜 하는지 이런 그래프, 설문조사 결과, 이런 것들도 표나 그래프 같은 거를 토론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자료 분석력을 기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 안에서 나온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NIE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시문을 구성을 했고요. 이거는 학생들이 집에서 과제로 분석을 해온 다음에 토론 준비표를 과제로 해와야 합니다. 그래서 토론 준비는 입장 1과 2를 모두 준비해와야 하는데요. 모두 양측의 입장을 모두 준비한 다음에 쟁점별로 어떤 것들을 뒷받침 근거로 써올 수 있을지 먼저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학원에서는 뭐 랜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뽑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팀을 나눠서 어떤 팀이 되어도 잘 그 토론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하고 그 팀을 이제 입론 교차조사 반박 최종 변론으로 나눠서 실제 토론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잘 했는지 객관적으로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요. 자녀 체벌 금지법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써보는, 주장하는 글쓰기 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적인 글쓰기. 요 두 가지의 글쓰기는 수업 시간에 모두 하기는 힘들고 그때그때 수업 시간에 따라서 담임 선생님의 재량껏 1번 글쓰기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 2번 글쓰기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글쓰기를 해볼 수 있도록 이런 그 포르투가 아저씨에게 작별의 편지를 써보는 그래서 등장인물의 감정에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원고지에 이렇게 800자 원고지 2장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첨삭을 받고 뭐 뒷장에는 고쳐쓰기를 뭐 스스로 해본다든지 아니면 틀린 이런 어법이나 문장을 다시 써보는 그런 여분의 원고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토론과 이런 활동이나 아니면 논술의 첨삭 사례를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수업한 내용으로 보여드리면 학생들이 이제 독서 노트를 써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키워드나 줄거리,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문장, 그 다음에 무엇을 느꼈고 도서를 내가 평가한다면 별점을 몇 점 줄 수 있을지, 그래서 학생들이 독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론 준비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과제로
토론 준비표 준비를 해온 그다음에 토론 일지는 학생들이 스스로가 이제 읽으면서 노트 필기 정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쓸 수는 없고 자신의 어떤 요령에 따라서 서민의 성계를 위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태 배당금은 붙여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필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들으면서 메모하는 형식의 토론 일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를 가지고 실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역시 토론 준비표 이렇게 열심히 작성한 학생의 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학년 같은 경우에 첨삭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학년은 한 450자 정도의 글쓰기, 300자, 400자 이 정도의 글쓰기를 진행을 하고 자주 많이 틀린 이런 띄어쓰기 같은 것도 연습해보고 그다음에 오늘 꼭 들어가야 되는 존중, 이해 이런 식의 핵심어를 잘 활용해서 내용이 구성이 잘 됐다. 그리고 형식적인 첨삭,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형식 첨삭과 내용 첨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첨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글씨가 너무 예뻐가지고 4학년 친구의 글씨인데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또 모두 글씨를 잘 쓰는 건 아니고 이렇게 글씨가 이제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글씨도 또박또박 이렇게 써보는 연습. 그다음에 띄어쓰기 이렇게 자주 틀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점차 이렇게 글씨가 개요쓰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줄 맞춰서 쓰는 게 어려운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연습해 보면서 줄 맞춰 쓰는 거 연습할 수 있게 됩니다. 3학년 글쓰기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4학년 글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김구 선생님의 일화 내용이 너무 길다. 그래서 내용 부분을 조금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내용 첨삭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뒷이야기 상상할 때 이렇게 원고지 작성법을 자꾸 틀리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뭐 시쓰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시를 쓰고 관련한 이런 그림도 그려보면서 시화 이렇게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미술작품 감상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록에 자신이 인상 깊게 본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서 오려서 붙이고 소개하는 이런 부분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건의문 쓰기라든지 저학년들의 건의문 쓰기 그다음에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는 좀 더 칸이 작아지고 이제 내용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첨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원장님께서 좀 말씀하셨듯이 이런 저희 그 CNA 자체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학년과 그다음에 중등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문해력 경시대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벌써 14회를 맡게 됐는데 올림픽 파크텔에서 6월 15일에 토론 대회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6학년 학생들이 팀을 모두 구성을 해서 지금 팀별로 열심히 토론 대회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CNA 논술이 좋은 5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마치겠는데요. 학생들이 모두 예습 독서를 항상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으로 숙제를 해오고, 토론과 토의 활동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교재로 매주 대면 첨삭을 하는 게 저희 CNA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